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통일을 추구하고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저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지금 세워진 제 입장이 아니고 저는 뭐 청춘을 바쳐서 통일 문제에 매진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분단 질서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를 전면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미완의 광복을 완전한 광복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민족은요 수만 년에 걸쳐서 이 만주와 한반도를 오가면서 형성된 민족이고 정체성을 형성해왔던 그런 실체가 있는 민족입니다. 아니 정치적 선언으로 이제 너희들 우리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민족이 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게 이 민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반도는요 자연적으로나 역사 문화적으로 하나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에게는 한반도의 하나의 주권 국가를 이루고 사는 것이 숙명이고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분열된 이 국토를 그대로 두고 보자고요? 두 국가로 가자고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봐서는 그건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민족행위고 반역사입니다. 뭐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우리의 역사와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통일을 주장하고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단으로 인해서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하자고 그러면 그게 감상적이고 무슨 뭐 이상적인 낭만적인 그런 얘기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통일이라는 게 나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 것인지 미국의 국민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저 아프리카의 뭐 가나 그런 나라에서 살 것인지 그걸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 분단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대단히 억압받고 있는데 이 억눌린 자유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되겠다. 다음에 이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하자. 아까 이제 평화적 두 국가론이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한반도에 두 국가가 있으면 절대로 평화롭지 않습니다. 절대로 평화롭지 않습니다. 2000년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삼국시대가요 700년 동안 유지됐는데 700년 동안 그렇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삼국 50년 동안 유지됐었는데 우삼국 50년도 날마다 전쟁 상태였죠. 그리고 남북 지금 80년 됐는데 이것도 날마다 전쟁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그 전쟁 상태도 재래식 전쟁이 아니고 핵전쟁을 하겠다고 저렇게 날뛰고 있는 집단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한반도 복수국가가 평화롭지 않은 것이 숙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런 역사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가 왜 있느냐? 한반도는요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아주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2개 이상의 국가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즉 한반도가 그 넓이로 봤을 때 2개 이상을 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숙명이다. 그래서 또 이제 우리의 존엄과 대한민국의 꿈을 위해서 우리는 통일을 추구하고 해야 되겠다. 우리가 통일되면은 국가의 규모와 또 국력과 국민이 2배로 더 잘 살고 더 커지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지정학적 이상도 크게 제고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유일한 분단 국가이지만은 우리는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 꿈을 왜 포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통일하겠다고 하는 의지, 그 꿈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 비록 통일이 안 된 대한민국이지만은 그 대한민국이 통일을 포기한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더 국제사회로부터 존중을 받습니다. 왜냐? 저 나라는 앞으로 크게 될 나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꿈을 포기해버리면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또 통일이 되면은 경제적으로 엄청 이익이 됩니다. 이게 이제 좀 오래된 기사인데 어느 신문에서 통일이 되면은 매년 103조의 통일 비용이 들어가는데 경제적 창출은 321조가 돼서 40년 동안 매년 200조의 그 경제적 효과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좀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정부 유튜브에도 그런 게 나와요. 네, 예. 왜 맞느냐 하면은 우리가 통일을 하면은 일단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집니다. 예. 그리고 인구도 많아지고 다음에 이제 북한이라는 땅이 아주 미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그리고 우리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허브 지역으로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걱정하는데 저는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달에 미국의 공공정책연구소라는 데서 자유롭고 통일된 한반도라는 그런 보고서를 냈는데 지금 한국의 GDP가 2조 달러 정도 되는데 국제적으로 지금 그 유유 자본이 수십조 있다. 근데 한국은 이 저개발에서 선진국이 되는 그 과정을 관리해본 능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통일을 하면 그 능력으로 충분히 북한을 개발하고 통일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국제 자본이 왜 거기에 투자를 않겠느냐? 돈은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0조의 경제적 창출이 된다면은 세수도 그만큼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10%의 경제 성장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내년에 우리 예산이 800조라고 하죠. 800조라고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세수가 80조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북한의 GDP요 30조도 안 됩니다, 저거. 그러면은 북한의 지금 GDP의 2배 이상의 투자를 할 수 있고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고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비용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통일이 되면은 이런 통일 대한민국이 지금 이 여러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는 딱 가운데 있습니다. 분단돼 있으면 힘을 못 씁니다. 근데 통일돼 가지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 나라들을 완전히 장악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통일 대한민국한테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통일의 의지가 약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서 우리가 따라갈 게 아니고 미래를 보고서 우리가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통일, 하나의 코리아 통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이 가운데 어렵지 않은 상황이 한 번도 없었죠. 항상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그냥 빠꾸해버리면은 그건 못난 민족이 되고 못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통일의 의지와 권리를 좀 주장하자는데 지키자고 되어 있는 통일의 의지와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주변국들에게 통일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북한 지역에 대한
영국권이 우리한테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한테 이걸 강조해야 됩니다. 한중 수교에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이해하고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 북한 땅에 대한 중국의 영국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 사이에 중국이 통일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을 할 때는 이거 딱 거려야 됩니다. 원래 이런 합의를 했다. 지금 다시 박자. 아니 우리 한반도의 통일은 지지하지 않으면서 우리한테만 하나의 중국 지지하라고? 안 되지. 안 되지. 왜냐? 두 개 같이 하기로 합의를 해놓은 게 92년 9월달 한중 수교 의정서입니다.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참 열심히 하죠. 그러나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정치권이 저는 각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이 두 국가를 주장한 이후에 국회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결의안을 낸다든지 뭐 해야죠. 텔레비도 아무도 없어요. 예. 문여는 통일부 장관이 두 국가를 얘기함으로써 반통일에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통일부의 존재 이유는 우리 국민들에게 국제사회에 우리가 통일할 의지와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강조를 해야 되는 국가기구인데 그 수장이 지금 두 국가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도 통일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는 통일 비관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통일 비전을 계속 만들고 국민 통합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할 일은 남북 간의 하나의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선은 국정 과제로서 통일과 남북 관계를 항상 상위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별로 지금 언론에서도 지금 관심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관심 있으니까 이렇게 오셨지.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왔어요. 예. 그래서 정부가 중요한 겁니다. 정부가 이걸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다 대고도 지속적으로 개방을 얘기하고 남북 대화하자고 그러고 교류하자고 그러고 이상국적 상봉하자고 그러고 우리 관광객 보낼 테니까 받으라고 그러고 경제 협력하자고 그러고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북한이 하는 거로 봐서는 이거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통일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남북대화 하자고 제의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개성공단 다시 살리자고 제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남북관계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한테도 우리는 통일해야 될 관계지 이 생각을 상기시키고 남북관계가 특수관계라고 하는 것 이걸 또 대외적으로 인식을 시키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제가 정부에 있을 때만 해도 개성공단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쫙 얘기를 해놓으면서 남북 간의 관계가 이렇게 특수한 관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특수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통일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남북 간의 관계는 일반 국가 국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북한에 대한 영국권을 은연중에 과시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통일을 하려면 남북한 주민들이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지금 말이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북한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봤습니다. 안 통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그냥 엄살 부리는 거예요. 저놈들이 좀 많이 사투리를 쓰더라 이런 정도지 안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의 라디오와 TV를 듣고 보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 간의 동포 의식을 해명하고 통일 의지가 살아있도록 통일 교육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동포로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탈북자를 받아들여서 보호하고 또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북한 주민들이 인도적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앞으로 그러니까 그게 동포이고 앞으로 같은 민족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관계의 모양이죠. 다음에 이제 외교를 잘해야 되겠다. 동서독 통일, 독일 통일이 그 본질을 보면요, 미국이 시켜준 겁니다. 물론 동독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그래서 이 혼란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 가지고 논의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는요, 미국이 이 동서독을 통일시켜서 유럽 질서를 재편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정을 해서 통일이 된 겁니다. 미국이 결정하지 않았으면요, 독일 통일 못합니다. 왜냐? 독일 통일은 불가능하게 국제법이 돼 있었거든요.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전선국들이 합의하기를 이 동서독의 분단 질서를 변경하는 것은 이 전선국들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 통일 분위기가 있으니까 당시 영국의 수상 대처, 프랑스의 대통령 미테랑, 소련의 대통령 고르바초프, 통일 안 된다 이렇게 했죠. 유럽 사람들한테 독일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경기를 일으키는 일들입니다. 왜냐? 그 보불 전쟁부터 따지면요, 3차례 유럽에서 큰 전쟁을 전부 독일이 일으켰거든. 그때 다시 합하겠다고? 못하지. 이랬는데 부시 대통령이 통일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다 누른 겁니다. 다 누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딱 눌러가지고 90년도 9월 12일 날 모스크바에서 2+4 회담이라는 걸 열었습니다. 그 2+4 회담이라는 게 전승국이 가지고 있던 독일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독일 민족은 민족 자결권을 확보를 했고 그 민족 자결권에 입각해서 통일을 한 겁니다. 우리도 한반도 통일도 국제 정치에서 엄청난 사변입니다. 이게 우리 힘만으로 되면 좋겠지만은 그 엄청난 사변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방해 세력이 생깁니다. 그 방해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동맹국이 필요한 것이고 그 외교를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 겁니다. 서독이요, 냉전 시대 때 얼마나 미국하고 협조를 잘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미국은 독일 통일을 결정을 한 겁니다. 자, 뭐 좀 빠뜨린 것도 있고 하지만은 대강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